중독 치료 전문가인 애나 램키 미 스탠버드대 교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누구나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기분 전환을 바라는 인간의 욕구는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일상 중독이 돼버린 버려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 번번이 고민하게 되죠. 핸드폰이나 TV, 술, 담배, 게임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쉽게 얻는 크고 작은 일상의 자극과 쾌락에 파묻혀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 김진 목사, 박세웅 교무, 개그맨 이정주 씨 세 분 모시고 한 주간 지친 마음 힐링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으시고요.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There is a time when we should heed a certain cause.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와 힐링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팀 힐러 시간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 목사님, 박세웅 교무님 그리고 이정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날 세 분씩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차고 환해지는 기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만남 중창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요새. 요즘 뭐 공연도 뭐 제주도까지 가서 하고 왔고요. 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여러 방송 매체에서 또 좋은 의미로 담아주셔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스님이 또 틀리셨다고 이렇게 음이 많이 나가셨다고 노래 부르다가 틀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틀립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70명과 연주를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의 본래 실력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히 들리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처럼 들렸습니다. 네. 자평하건데. 네. 옛날에 재즈 아티스트들 보면 판 낼 때 보면은 네. 이제 뭐 피아노나 이제 콰르텟이나 뭐 트리오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했구나. 야. 그런 거래요. 예리하십니다. 네. 만남 중창단 네 분이 책을 내셨어요. 4대 종교 성직자가 들려주는 행복 대담.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꼭 읽고 싶은 이유를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두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규 씨.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저도 평소에 너무 궁금했었던 주제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제 습관은 랜선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영상을 보는 건데요. 문제는 더 이상 스크롤 넘길 쇼츠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끝을 보고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3시가 훌쩍 넘어요. 자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자극적이고 재밌는 영상 보기를 그만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저 스마트폰 중독일까요? 사실 이게 이분만의 사연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중독이죠. 누구나의 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 중독이고 스마트폰 중독이고. 근데 요즘에는 음악이며 또 영상이며 내비게이션이 뭐 스마트폰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중독이 될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목사님과 교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거에 이제 의존도가 자기의 어떤 결정력이나 또 자기의 판단력을 뛰어넘을 때 의존성이 강해질 때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이 몰입하는 것과 중독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에 자기가 어쨌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몰입은 좋지만 이렇게 의존해서 자기가 이거 없으면 불안해지고 또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자기의 어떤 다른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의미의 중독은 굉장히 삶을 해치는 말 그대로 독이죠. 네.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사실 그 스마트폰 중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그 식당이나 어디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이제 피해를 주니까 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너무 핸드폰을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너무 중독으로 몰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중독이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아름다운 자극들이 있잖아요. 네. 뭐 책을 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자연 환경을 본다거나 그런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극들 그런 것들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만 빠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음식도 그렇고 말이죠. 천연이 좋고 인공이 안 좋은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중독도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이게 네. 그게 중독되진 않잖아요. 저 오히려 아까- 몸에 좋지. 네, 저 아까 좀 감동됐던 게 우리 박세훈 교무님을 밑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오는데 계속 책을 잡고 있었어요. 김진 목사님 딱 뵀는데 한 번도 휴대폰을 꺼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와 감동받았어요. 다르시구나 역시. 네.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래도 중독 혼자의 어떤 그 피해를 자기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근데 보통 중독하면 사실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는 그런 중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약 중독을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중독 당한 상태에서 남을 해치거나 예. 자기 그렇게 해서 이 중독이 결국은 사회화되고 문제화되는 것이 이 중독의 피해가 주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자신만이 중독되는 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바로 고칠 수는 있지만 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에까지 가는 것도 큰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네. 청취자분들이 스마트폰 중독 고민이라는 의견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스탠퍼드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없는데도 그냥 SNS를 켜고 몇 시간씩 피드를 넘기고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이다.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 정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과학기술개발원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개 이상이면 중독이고요. 5개에서 7개 사이면 의심, 그리고 3개에서 4개 사이면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넘어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세 번째,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네 번째,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여섯 번째, 스마트폰 키패드가 쿼티,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 키패드다. 저 일단 좀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8번째,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9번째,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10번째,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우선 정규 씨 본인 저는요, 저 지금 몇 개입니까? 일단 화장실에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0개 이상 되는 것 같고, 2시간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전화를 포함하면 2시간 이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패드가 쿼티 키패드인데, 그리고 좀 빠릅니다. 전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위험군입니다. 야, 이거 위험하네. 이거 어떡하냐. 목사님하고 교무님 어떠세요? 저는 한 2개 정도가 좀 걸리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화장실 갈 때가 많아요. 네. 일단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전화벨 소리인지 스마트폰 소리가 밥물 먹을 때 예. 스마트폰 소리라 그럴 때 예를 들면 무슨 자동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벨이 아니고 그냥 전화 올 때는 저는 밥 먹을 때 받으러 가는데 네. 일반 무슨 띵동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자나 1개 반 이제 정도. 예. 메일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어떠세요? 저는 3개 확실히 3개인 것 같아요. 일단은 2시간 이상 저는 사실 사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업 자료도 그렇고 제 일상에 좀 필요한 것들이 늘 주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키패드가 쿼티인 거
네, 저는 이게 왜 중독과 연관성인지 잘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개 정도가 저도 위험이네요. 네. 앵커님 어떠세요? 저도 화장실에 스마트폰 가져가고 키패드가 쿼티. 저는 저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쿼티로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폰은. 네네. 네,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2개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2번 이상 있다. 2번 이상은 분명히 있죠. 그러네요. 저는 쓸 줄 몰라서. 자,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앱 사용 데이터 분석 업체가 발표한 2023년 모바일 현황을 보면은요. 인도네시아 1등, 브라질 2등, 사우디아라비아 3등, 싱가포르 3등, 4등. 그다음에 한국이 5등이에요. 몇 시간이냐 하면 1인당 5시간. 와, 하루에. 네. 대단하죠. 그런데 시간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인도네시아가 5.7시간이고 네. 2등에서 2, 3, 4등이 5.3시간. 네. 우리는 5시간. 거의 비슷한데요. 네. 스마트폰 의존도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중독이라고 딱 느꼈으면은 그냥 멀리하는 게 해결 방법일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금욕상자라는 게 인기템이래요. 금욕상자. 예,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금욕상자에 넣고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까지는 절대 안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중독을 예방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급한 전화가 그 사이에 오면 어떡하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폴더폰을 바꿨어요. 네. 근데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사진을 몇 장만 찍어도 용량이 이미 꽉 차고 카톡을 몇 개만 보내도 용량이 꽉 차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년 반? 예,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 스마트폰 안식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식일. 안식일? 네. 아.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안 쓰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근데 제 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지속적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오늘 스마트폰 안식일이야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안 쓰는 날로 정하는 거래 스스로. 왜냐하면 자신도 알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매이게 되면 공부를 못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절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딱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집안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연락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하고 그 놀아주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제 그럴 맞아요. 때가 네. 있거든요. 이제 아이 뭐 교육상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제 아내하고 하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 그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집 그 문 앞에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올 때 그 바구니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와.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저희가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독이 시작되기 전 그 전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미 중독이 된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중독을 끊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구니에 외출을 뭐 전에 후에 바구니에 놓는다든지 또는 요즘은 그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정지해 놓는 그런 어떤 외부 조건을 좀 활용해서 하고 만약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치료를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 공동체 방문했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그 봉사자들이 외국에 날라오거든요. 봉사하러. 그리고 수녀님들도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전체 수녀원에 폰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 한 명만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렇게 그 많은 전략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수녀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되어질 일은 다 오게 돼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야, 그래서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사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자기가 하루 동안 안 써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 정도는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휴대폰 생기기 전을 생각해 보시면 뭐 맞아요. 네. 그쵸. 뭐 집이나 회사에 전화 그러니까요. 한 통 네. 하나 있으면 되는 예. 거죠. 예. 네, 방송 들으시면서 테스트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0937님, 전 9개 정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이건 중독이 심하신데요. 아, 네. 이 정도면 중독 아니고 현실을 맞춰서 하는 듯하네요 하셨는데 예술의 전당포님, 바람파도님 2개, 3개 되신다고 남겨주신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자, 꽁냥여사님 스마트폰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리고 어머어머 이게 누구십니까? 진리 자유의 아버지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겁나게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를 지칭하신 거죠? 접니다 저는. 예. 아, 어떻게 우리 진짜예요? 꽁냥 여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건 좀 믿기 힘든데. 하여튼. 네, 파란파도님. 금연 5달 반 정도 지났다면서 너튜브 통해서 저희 방송분 직접 찾아봐 주셨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5106님. 60 갑자가 지난 지 몇 년 되는데 아직도 행복이란 것의 정의가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분의 생각을 읽고 현명한 행복 찾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책을 읽고 싶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이고. 어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7125님. 종교는 없지만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71살 할머니입니다. 하루 걸러 싸움박질하는 아들 며느리가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아, 제 마음도 치유가 필요하고요. 애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고 삶의 지혜를 찾고 싶어요. TBS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키스트님은 겨울 흐린 날씨에 곧 눈이 올 것 같지만 봄날을 상상하면서 들꽃과 빗망울의 실루엣 향연이 펼쳐진 사진을 보고 있느라면 행복은 보다 가까이에 있죠.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휴대폰 중독이라는 게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신경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네. 뭔가 폭력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다고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 세 네. 가지가 이 쾌감이나 즐거움 뭐 이런 거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리고 말이죠. 네.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이제 도파민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뭐 다른 옛날식으로 하면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뭐 감동적인 거. 네, 감동을 받을 때 한참 굉장히 노력을 들여야 맞아요. 나올 것들이 예. 이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이거는 그러면 인체의 그 균형이라는 게 이런 것도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집중력 저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인데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의 평균값을 보니까 대학생들이 19초에 불과했대요. 아, 19초요? 네. 19분도 아니고? 19초. 대학생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 그리고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했고. 아. 그러니까 1분 조금 지나면 딴 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 계속 못 하고. 이게 사실 그 SNS에 보면은 쇼츠의 어떤 맞아요. 그런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1분을 많이 넘기지 않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건가요? 그 거꾸로일 수 있어요. 1분 안으로 해야 얘네들이 집중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예. 그리고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좀 길어요. 요건 3분. 그것도 3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이 주의 집중력, 멀티태스킹 하는 애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 살만한 세상 청취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1시간짜리 저희 방송이잖아요. 네. 야, 이거를 집중해서 듣고 계셔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다른 중독에 안 빠지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저희 방송 들으면. 아, 진짜 살만한 세상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좋네요. 근데 목사님, 네. 우리가 왜 이런 중독에 빠질까요? 그 중독이 가장 위험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은 의존성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이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 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유의지거든요. 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 책임질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 형상이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중독이 돼버리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가 무너진 거기에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문화 현상에 말 그대로 이렇게 편입되고 중독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아주 악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인간이 얼마만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창조로 살아가냐, 창조적 인간이 되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봤는데 이런 중독은 그거에 반하는 아주 굉장히 어떤 나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무님, 네. 원불교에서는 중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독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뭔가에 빠진다는 것은 현재 어떤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이제 불만족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어떤 결핍과 공허감 그런 데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사회가 이제 그렇게 쉽게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결핍과 공허가 생기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는데도 상당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데 그 결핍과 공허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려다 보니까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처음에 본인 어떤 한 생각이 좌우의 어떤 주변에 이제 어떤 환경이 응하는 거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떤 결핍과 공허인데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건 여기서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결핍과 공허의 존재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한번 근원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는. 네네. 깊이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말이죠. 그 목사님이나 교무님은 중독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저는 있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게임 중독에 엄청 빠졌었어요. 네. 예. 교무님도 게임 중독이에요. 예. 그때 제 소원이 고등학교 때니까. 제 소원이 이제 그 교무가 되기 전이죠. 소원이 그 PC방에서 그 하루 날 새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다. 네네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PC방에서 나오는 게 제 꿈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게임 중독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진짜. 사실 이제 가장 극복했던 그 요인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교무가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삶이 좀 공허했는데 그걸 이제 게임으로 계속 채우려고 했죠. 그러다가 나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목적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이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떤 중독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빠져본 적은 없죠. 예. 네. 좋은 의미의 중독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 반 우스갯소리 제가 하나님께 중독됐다 뭐 성경에 중독 뭐 이런 표현은 가끔 웃으면서 해줍니다만 네. 저는 그 우리 교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귀에 들어오는 것은 그 중독이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쾌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존적인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그 욕망을 더 쾌감을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환희를 느끼고 어떤 질의 기쁨의 질이 있는데 즐거움에도 질 좋은 기쁨 즐거움에 빠지기보다는 자꾸 쾌락적인 것 자기보다 자기 어떤 그 육적인 어떤 감정적 이런 부분에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곳에 만족이 생기면 사실은 내적인 만족 또 관계 안에서의 행복 이런 삶의 어떤 질이 높아지면 사실은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중독에 빠진 사람일수록 예. 중독 그 자체 그 물질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자기의 삶의 관계들
자기 삶의 만족을 채워가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은 뭐 알코올, 도박, 마약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중독 걱정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이 시간 통해서 나눠주시면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유튜브, TBS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은 골프 이용권 그리고 성직자들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1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1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상류 나들목과 한강대교 사이에 추돌사고 나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더 이전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히는데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 통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대 김포 방면은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는 교통량 많아서 정체, 이후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에서는 각각 4차로 통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쪽으로는 중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으로 가는 길 3번 부근에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또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으로는 남한성 나들목 부근 1차로에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인데 정체도 길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쪽으로 7km 구간 속도 못 내고 있어서 우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 2km 구간 정체입니다. 이쪽 갓길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팀 힐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한 궁금증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땡땡의 제왕이라서.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하는 이유. 땡땡의 제왕이라서.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 정답 보내주세요. 어려운 그럴까? 왜 네. 그럴까 진짜.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책도 보내드리고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교무님께서 욕망과 결핍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의 그 본성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그 이제 욕자라는 이제 한자를 보면 그 두 가지 한자가 있어요. 하고자 할 욕자와 욕심낼 욕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밑에 마음심이 예 있냐, 맞습니다. 없냐. 예 정확히 아십니다. 예 마음심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고자 할 욕자는 우리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존의 본능에 관련된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이건 이제 하고자 할 욕 본능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우리가 욕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욕구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남의 걸 훔쳐 먹는다든지 또는 과하게 먹는다든지 또는 안 먹어야 될 걸 먹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욕망의 범주에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목사님, 네. 결핍도 중독의 원인이 될까요? 그럼요. 네. 예, 자기가 무엇인가 그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건전하게 또 창조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아주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그 또 즉흥적인 네. 어떤 거를 추구하다 보면 너무 쉽게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결핍하고 필요한 것하고의 어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은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도 난 항상 결핍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분들 그 가끔 TV에 보면 나이 드신 분, 뭐 나이 젊은 분이 아주 고물 쓰레기 이런 거를 갖다가 집안에 막 쌓아놓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버리지 사람들 못하잖아요. 그 계시죠. 사람은 늘 뭔가 결핍돼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결핍증이거든요. 일종의 필요하지 않은데도 결핍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도 결핍돼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키울 때 애정 결핍 될까봐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아 많이 요즘. 하죠. 예. 그 이것도 애정 결핍, 이것도 결핍인데 말이죠. 근데 뭐든지 넘치면은 모자란 것만 못 하잖아요. 맞아요. 과유불급.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결핍도 상당히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물질적 결핍이 있고 또 심리적 결핍이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그 결핍을 얘기할 때 사실은 심리적 결핍이 더 강하죠. 네.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뭐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과하게 뭔가를 들어주기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내면 이제 심리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랑을 또 하고 또 훈계할 때도 훈계하고 옳고 그름을 또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어떤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좀 근원적인 건데 근데 물질만 채워줌으로써 결핍을 채워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너무 자극이 사방에 많아서요. 네. 자극이 있는 게 당연하고 자극이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오히려 지루한 걸 못 참고. 네네. 그런데 지루한 게 좋은 거라는 지적이 많아요. 사실은. 뇌가 쉬기도 하고 그런다 같은데. 그렇죠. 예. 지루함. 이 지루함이라는 게 오히려 그 필요하다. 지루할 때 어떤 발명과 발견의 기회가 생긴다. 네네.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쓴 게으름에 대한 찬양. 게으른 게 네. 필요하다. 아이들링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바쁘고 뭐 이러면 정신없이 자기가 맞아요. 일에 노예가 되는 거고 뭐 취미 생활도 너무 미쳐서 몰입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아이디어도 생기고 자기도 성찰하고 발전도 되고. 진짜 현대 사회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이러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바쁘니까 그런 시간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예.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요새 가장 그 일상 언어가 된 거 단어 중에 하나가 일중독이잖아요. 일중독. 일중독. 예.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것 3위가 일중독이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지 왜 이렇게 중독자 일을 했는지 나머지 시간들을 가족이나 또 친구나 다른 어떤 취미나 이런 게 사용하지 않고 일에만 매몰돼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3위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이 일중독이 아닌가도 아마 공공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10님. 종교는 한 뿌리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에 여러분들이 모여 꽃을 피우시는 것 같네요. 난생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문자 보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남자님.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녀가 딸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딸 쌍둥이. 네. 손녀가 생겼네요. 멋지 탄생 축하해 주세요. 네, 손녀에 대한 애정 이건 뭐 좋은 중독이죠. 아이고. 사랑 중독. 예. 0622님. 정답 보내시면서 저는 넌센스 퀴즈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헛웃음 나게 하는 이게 뭐라고 머리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598님. 즐겨 듣던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서 안 듣게 됐었어요. 오늘 좋은 내용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0366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저는 서두원님의 살만한 세상 방송에 중독되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 좋은 주셨어요. 중독이죠. 네. 멘트가 좋으십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어제 방송하다가 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죠? 출연하신 프로파일러님한테 들었는데요. 네네네. 가학성이 중독이 심한 거랍니다. 네. 가학성이요? 그렇죠. 남을 해치는 괴롭히고? 괴롭히는 게 어머.
그게 중독이 되면 다른 어떤 중독보다도 센 거랍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네네.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의 링 범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링 그게 범죄. 뭐냐면 예. 우리가 보통 아는 뭐 일진들이 애들 때리고 돈 갈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산층이나 상류층 자녀들이 네. 재밌으려고 어? 그리고 자극을 원해서 예. 애들을 가학하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그런 범죄가 슬슬 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그거를 해서 미국에서 링 범죄라고 FBI인가 뭐 거기서 그렇게 명명을 했대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게 많고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맞습니다. 드라마에 네, 네, 그러니까 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도 링 범죄라는 거죠.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데 그거를 가학성을 즐기는. 네네. 근데 그 가학성을 즐기는 내 자식의 가학성을 즐기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우. 네? 이런 거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애를 키워야 될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 목사님이나 교무님들이 잘 좀 뭐 신도님들도 많이 인도해 주시겠지만 말이죠. 오늘 청취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 폭력 지금 네. 말씀한 가학적인 링 폭력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회적인 대처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예를 들면 뭐 폭력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만 폭력 당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처벌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뭐 이런 그런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전에 폭력 일어나기 전에 그 폭력이 일어나게 하는 그 문화 네. 아이들의 그 심성 또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내적인 만족 이런 것들 저는 그것에 더 우리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런 표현을 우리 교무님 하셨는데 아이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만족하고 싶은 것하고 부모가 주는 것하고 이게 서로가 다른 차원의 갭이 생기니까 아이들은 늘 불만이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자기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아까 가학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되니까 자꾸 해서 그런 문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어떤 아이들의 폭력 그것이 가학적인 그런 어떤 중독으로 가려고 했을 때 또는 가기 이전에 그 학교 문화 또 가정에서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섬세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네. 만족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규 씨, 네. 또 다른 사연이 있죠? 소개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종교에 중독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이었는데 완치된 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시더니 요즘에는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일도 안 하십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에만 100% 출석하시고요. 연휴에 모이면 늘 교회 이야기만 하셔서 요즘에는 저도 전화도 피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어떡하죠? 네. 종교에 빠지는 중독.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종교 중독 연구소가 다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네, 종교 우리 중독. 개신교 안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중독 연구소라고 아예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생겼는데요. 자기가 종교에 중독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기준은요. 제가 이 종교를 신앙하면서 자기 일상이 파괴됐냐 안 파괴됐냐를 보면 돼요. 네. 일상의 네. 파괴. 자기 일상의 상식적인 관계가 깨졌냐 안 깨졌나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 네. 그런 거 판단도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판단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듯이 종교 중독도 초기가 넘었으면 고치기 어려워요. 네. 그렇겠네요. 네. 사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네네. 그런 말이 있듯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종교를 이제 잘못 믿게 되면 네. 우리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조차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주인이 돼서 어떤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노예가 돼 버려서 일상에 또 파괴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나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면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의심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게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저는 의심에 있다고 봐요. 의심하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을 좀 더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조금 더 내 안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어떤 그 종교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이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사이비 종교 같은데 보면은 그 신도들 대부분이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삶이 보면 무너져 버려요. 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대부분 그러면 종교 중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고 그럴 때 우리 교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믿음이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믿음 의심해봐야 돼요. 자기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는 항상 의심해봐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예수님 의심하는 가르침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방식이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쇠뇌당해가지고 네.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의심해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족이나 친구 이런 종교 중독의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저는 빨리 그 집단에 끌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이비 집단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자기네 그 권력 안에 개토화 시켜가지고 딱 가둬놓았거든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실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절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아주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을 그 사람이 사회를 해치고 남을 해칠 때 정신병원에 강제로 네. 끌고 나와서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선은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뭐 난리치죠. 난리치죠. 네. 진짜 네. 뭐 네. 예. 안 봤지만 비디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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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도 났고 공사 구간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사고는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발생했고 4차로 쪽에서 현장 수습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성산대교 부근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작업 구간인 성산대교까지 이후로 사고 난 여의도 부근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반대쪽 공강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요. 이후로 성산대교 부근과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각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일산 쪽은 전 구간 수월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나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정체입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성산 쪽은 좋고요.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으로만 서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일산 멋쟁이 준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 중독 같습니다. 1년에 열흘도 안 쉬고 일하죠.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거죠? 이렇게 약간 걱정을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 중독이라면 약간 칭찬 비슷하게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뭔가 근면성실의 네. 대표 주자 뭐 살짝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진짜 중독이면은 안 좋죠. 네. 그렇죠. 자기가 일할 땐 열심히 일하지만 네. 딱 직장에서 나오면 가정에 충실하고 맞아요. 애들하고 네. 노래도 네, 주고 네.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흘 너무 짧습니다. 한 달간은 쉬셔야 돼요. 그렇죠. 네. 1년에 네. 1년에 열흘만 쉰다 그러면 얘기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의 중독 경우들을 얘기했는데 이것 외에 목사님 교무님이 걱정되는 중독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핸드폰 중독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성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자라는 아이들 2살, 3살 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그 중독의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라 자연 환경도 보고 또 친구와의 또 만나서 서로 싸워도 보고 웃어도 보고 이런 어떤 다채로운 경험들이 한 인간을 성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양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이제 그 TV라든지 또는 핸드폰 이런 것들의 자극이 너무 일방적으로 큰 자극이 주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연 식품이나 이런 건강한 식품보다도 인스턴트에 중독되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저는 굉장한 영향을 커서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보이지 않게 쌓여가지고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문화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중독이 중요한 중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또 마약 중독도 요즘 그럼요. 예.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네. 했던 건 옛날 말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젊은이들 10대까지도 파고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네. 그런 걱정하시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요새는 온라인으로 맞습니다.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어느 동네 어디 갔으면 어디 뭐 거기 가면 있다. 딱 가서 이제 딱. 요새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도 가능하고 말이죠. 아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 중독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마약도 있고, 네. 알코올, 네. 뭐 네. 성중독, 네. 그리고 게임 중독 등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참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결핍과 그 욕망에 대한 부분을 네. 조금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중독을 하게끔 또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중독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의 문제, 그러니까 네. 돈만을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교무님께서 우리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네. 네, 가르침을 많이 주셨죠. 아,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땡땡의 제왕이어서 밀림의 제왕입니다. 밀림의 제왕. 밀림. 사자가 숙제를 밀려서 못하고. 왜 이렇게 밀린 거야 정말. 그 밀림입니까? 네, 왜 이렇게 밀렸어? 네,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네, 책 선물 받으실 분 0397님, 5106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0937, 5106.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0776님께는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당첨됐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책 2권과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입니다. 네, 오늘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다소 흐리지만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추워지고요. 충전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이루마가 부르는 River Flows in You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